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던 상가 수요가 최근 서울 전역에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달 상가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전월 대비 훌쩍 뛰면서 위축됐던 상가 수요가 본격화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지역 해제로 대구를 뒤덮고 있는 부동산 먹구름이 거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 투자자들이 미분양 매입 등 대구 공략에 본격 나선 것은 물론 침체에 빠졌던 신규 분양 시장도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해 김지혜입니다. 지난 1일이었죠. 민선 8기가 본격 출범하면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첫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정부와 손발을 맞추게 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와의 원활한 정책 공조 여부에 따라 집값 안정화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첫 발을 떼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 정책, 과연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셔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 보시고요. 문자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놓으라 하는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오늘은 랜드스타에셋 김명관 이사 그리고 신지훈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한 해결책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련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김포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방화역에 있는 개화 아파트 37평형을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실거주하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향후에 좀 가격 상승이 할 만한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내가 직접 실거주도 하지만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는 좀 가격 상승의 여력이 있는 그런 아파트인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방화동 개화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은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은 김포 신도시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네, 신도시 쪽, 장기 쪽이요. 장기동이요? 네. 장기동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지택 디노선 때문에 저쪽은 많이 네. 뜨거워진 지역인데 혹시 서울 쪽으로 나오시려는 이유가 뭐 직장이나 그런 접근성이 좀 더 좋아서 갈아타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하신 지역이 지금 방화역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방화역에 있는 개화 아파트라는 아파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방화역의 이제 역세권 지역이어가지고 네. 뭐 김포보다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매매 금액이 얼마 정도 하죠? 지금 한 9억 5천 정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10억 5천이요? 9억 5천이요. 9억 5천이요? 네. 아, 9억 5천. 아직 10억까지는 아니네요. 네. 자, 이 아파트가 지금 몇 평이죠? 지금 37평형이요. 37평. 네. 실거주하기는 정말 좋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수도 네,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10억 네. 미만의 아파트. 서울에서는 사실 10억 미만의 37평 찾기는 쉽지 않죠? 네. 그렇죠. 혹시 방화역을 선택하신 이유,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10억 미만인 거부터 좀 네. 저렴한 이유 때문에 선택을 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뭐 5호선도 있고 해서 네. 선택했습니다. 혹시 직장은 어디실까요? 직장은 저 김포공항 쪽이에요. 공항 쪽에 계세요? 네, 그러면 밖으로 너무 안쪽으로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시기도 조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아래쪽에 이제 직장이 있기 때문에 방화역 선택하셨는데 직장이 네. 5호선 라인이잖아요. 네, 방화역 주변으로 앞으로 이제 얼마나 많은 개발이 이제 있어서 우리 금액을 끌어올려야 되는데요. 현재 방화역 주변에는 개발 호재로 인해서 동네가 많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드물긴 해요. 네, 5호선 종착역이잖아요, 지금. 예, 완전 거의 이제 5호선에서도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유입이 되기보다는 이 방화역에서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나와서 이제 생활 거주 환경을 다니고 이제 잠을 자는 이제 약간 베드타운의 형식이 좀 있던 부분이긴 해요. 네, 김포공항에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저는 한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네, 평형대가 만약에 꼭 37평형대로 해서 10억 미만을 보신다라고 했을 경우에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릴게요. 두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방화동이나 지금 이 가양동일 때 가장 큰 개발 호재는 뭐가 있냐면요. 마곡지구잖아요. 마곡지구. 그렇죠? 예, 마곡시고요. 이 마곡지구가 이쪽 지역에서는 주 메인이에요. 이 마곡역이나 발산역 주변 그리고 양천 항교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마곡지구 형성되어 있는데요. 양천 항교역이 있고요. 마곡나루역이 있고 마곡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산역 주변이 있는데 이 블록 안쪽이 지금 앞으로 마곡지구가 아직까지도 완성이 되어 있는 업무지구는 아니에요. 지금 LG라든지 뭐 코오롱이라든지 엄청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네, 그렇죠.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지역이 바로 마곡지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9호선 지역 있잖아요. 9호선 양쪽 항교역이나 한정거장 내려가면 이제 가양역이라고 있어요. 가양역. 가양역 바로 초역세권이에요. 뭐 걸어서 한 10초, 20초만 갈 수 있는 가양역 초역세권에 자 유명하진 않아요. 이 아파트가. 왜 유명하지 않냐면 가양우성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가양우성. 우성 아파트요. 예, 가양우성 아파트가 많이 유명한 아파트는 아니어서 가격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렴해요. 그 이유는 뭐 9호선 역세권 아파트면 당연히 비싸야겠죠. 걸어서 10초, 20초인데 단지 세대수가 조금 작습니다. 여기가. 단지 세대수가 좀 작다는 거 말고는 저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방화동보다는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9호선이잖아요. 예, 9호선에서 양촌 항교역까지 한정거장이고요. 만약에 네. 마곡나루역까지도 두정거장이에요. 그러면 마곡나루역에는 이제 공항철도가 있거든요. 예, 공항철도로 타면 직장까지 가시기도 수월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본인은 공항에 직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항 위주의 직주근접 보신다고 한다면 이 가양동 일대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항의 직장보다는 1순위가 이 마곡지구의 직주근접을 더 많이 따질 거예요. 향후에 본인이 거주하시다가 나중에 매도하실 타이밍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매도하는 타이밍 때 과연 방화역 앞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하고요. 이 가양역 앞에 있는 아파트의 가치하고 어느 지역에 더 많이 수요자가 많이 몰릴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방화역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지금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방화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을 타고 이 마곡나루역까지 내려오는데 한 4정거장 정도 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하지만 우리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 정거장만 가면 바로 양천 항교역에 직주근접이 가능하잖아요. 예, 직주근접 면에서 5호선하고 9호선하고 지금 9호선이 지금 훨씬 더 월등합니다. 예, 그리고 이 가양역 있잖아요. 가양역. 9호선에서도요. 이 급행역이 있어요. 급행역. 이 가양역이 9호선 급행철도역이기 때문에 또 강남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에요. 마곡지구에 대한 직주근접도 좋은 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강남까지도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역이 가양역에서 저는 발산보다는 가양역 가치가 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발산역 주변에는 아직까지 개발 호재가 막 밀집돼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재개발 호재는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가양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가양 3단지라든지 그 옆에 6단지가 있습니다. 이 3단지,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형대 한 20평형대 미만이 벌써 한 10억 정도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지금 30평형대가 10억인데 그 위에 있는 가양 3단지, 6단지 이 한강변 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이 아파트들이 지금 20평형대도 10억이라는 가치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강변에 대한 가치 상승하고요. 이 아파트들의 자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호재가 지금 가양동 한강변에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이 방화동 지역하고요. 가양동 지역하고요. 주변에 아파트 금액이 높은 아파트가 밀집되는 지역이 저는 아무래도 가양동 지역에 조금 더 많이 밀집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으로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아파트들의 금액이 올라가다 보면 그 지역의 생활 환경,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이 더 많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꼭 우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여가지고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분들 학군도 많이 신경 쓰고 학교도 좋아지고 학원도 들어오게 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가양우성 같은 경우는 옆에 보시면 CJ 부지가 있어요. 이 마곡지구 말고 또 CJ 부지라고 있는데 이 CJ 부지가 지금 현재 복합 업무 시설로 또 개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화동 지역에 거주하시는 것보다요. 가양동 지역까지 조금 더 나오셔 욕심을 좀 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10억대 미만만 찾아보시다 보니까 아마 이 방화역에 있는 지역을 선택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예. 가양동 지역에서도요. 가양동 지역이 대부분 다 소형 평형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가양역 바로 앞에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지 수가 적어서 인지도가 많이 높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이 주변 시설의 개발 호재를 봤을 경우에 30평형대의 같은 평형대 거주 환경으로 봤을 경우에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 주변 지역이 더 많이 좋아질 가능성으로 봤을 경우에는요. 전 실거주를 가양역 앞에 있는 우성아파트로 하시는 게요. 조금 더 편리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직주 근접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두 지역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가양동도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주변 지역 생활 인프라 같은 거. 그래서 두 지역 비교해 보시고 좀 현명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양동 앞에 있는 가양 우성아파트 10억대 같은 금액대의 아파트 추천해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고 계신 방화동 지역도 나쁘지는 않지만요. 향후에 가격 상승 여력이라든가 선호도적인 측면을 봤을 때에는 가양동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한 자금이 2억 정도로 가능한 혹시 서울 도심지에 네. 재개발 쪽을 한번 여쭤보려고 연락드렸어요. 네. 네, 혹시 추천받을 곳이 좀 있을까요? 혹시 보고 계신 지역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도심지 내로 입지가 좀 좋은 곳 위주로 한번 보고 싶어서요. 네. 자, 여유자금 2억 원 정도로 서울 도심 쪽 재개발 투자 고민하고 계시는데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상담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억이란 자금이 지금 여유가 있으신 거죠? 네, 모으면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현금 2억을 지금 모으신 건가요? 네네. 아, 그러면 저는 앞으로 현금 2억의 가치보다는 부동산의 가치가 더 클 거라 생각해서 네. 지금 투자를 하시려는 거고요. 맞죠? 그렇죠. 도심 지역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서울에는 3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네. 광화문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강남 지역,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지역을 우리가 3도심 지역이라고 해요. 네. 지역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이 광화문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무원들, 고액 공무원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고요. 이 강남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기 대기업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가가 있기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이에요.
우리 서울에서 지금 거의 뭐 우리가 대학교 좋은 대학교 있잖아요. 서울 스카이 대학교 나왔을 경우에는 대부분 스카이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다 이쪽 지역, 광화문, 강남 지역, 여의도 지역에 직장을 잡는 거를 목표로 해서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 주변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런 지역들 이외에 우리가 뭐 용산 지역 많이 있잖아요. 마포 지역, 그리고 이 성수동, 성동구 지역까지도 우리가 마영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마영성 지역 이렇게 현재 재개발 투자 쪽으로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2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큰 돈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하는 금액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우리 강남 지역이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잖아요. 네. 강남 지역. 그래서 저는 일단 강남 지역은 좀 제외시키고요. 여의도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기증은 좀 2억으로 들어가시면 힘들어요.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억이라는 소액 투자로는 이제 앞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물론 용산 지역이 제일 좋습니다. 용산 지역. 근데 용산 지역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은 서울역 지역이 있어요. 광화문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서울역 지역. 저 서울역 지역에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서울역 한번 좀 알려드려 볼게요. 네. 서울역은 뭐 도심 지역에서도 교통의 호재가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역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GTX가 2개가 들어온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 신안산선 뭐 13개 정도의 이제 복합 환승 센터가 될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가장 노선이 많은 지역이 앞으로 서울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하철역이 서울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하나에서 강북의 코엑스라고 하잖아요. 이 강북의 코엑스가 지금 2026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심 지역 쪽으로 상당히 유입이 많이 되는데 이 도심 지역을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요. 서울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역이 가장 인지도가 좋은 지역이 이 후암동 지역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서계동 지역이 있어요. 그 위로 보시면 이제 중림동 지역이 있고 우측편으로 보시면 회원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군데 지역. 이 네 군데 지역 혹시 관심 가지신 적 있으세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지역 서울역 주변 지역이 투자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여기서도 찾아보면요.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특별계획 관리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의 이제 재개발 투자 금액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한 8억에서 그 이상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중림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는 4억에서 한 5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회원동 같은 경우가 지금 아직까지 개발 호재가 많이 발표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이 회원동을요. 서울시에서는 이 회원동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이 뭐냐면요. 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한 거고요. 지구 단위 계획은 앞으로 미래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해주는 데가 바로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서울역 지역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죠? 네. 그렇죠?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도 진행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들이 보시면 후암동은 특별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죠. 그 아래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중림동 같은 경우에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고요. 이 회원동도 지금 현재 전 지역이 다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 특별계획 관리 구역 주변으로 지금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회원동은 투자 금액이 2억이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후암동 지역의 한 20%의 투자 금액으로 같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서울역이 좋아질 거고
서울역 위에 북부 역세권 개발에서 코엑스가 들어온다고 하면 후암동만 금액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서계동 모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입지 안에 있는 같은 서울역의 접근성에 있는 회원동의 가치도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서울시에서 개발 계획을 잡아놓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저는 회원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억이라는 투자 금액으로는 저는 아마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현장 답사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또 1대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네.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역 인근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쪽을 좀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고요. 구역 중에서도 조금 속도가 빠르다거나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지역들 꼼꼼하게 찾아보시고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해서 1대1 대면 상담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요즘 이렇게 부동산에 이제 좀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아파트 금액이 진짜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게 금액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 있고요. 아파트 금액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투자하기보다는 또 재개발 쪽으로 많이 이제 시선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새로 이제 들어온 이후에 이 재개발 관련된 이제 개발 계획을 많이 내놨잖아요. 작년에 이제 들어왔을 때 신속 통합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니면 모아타운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여러 재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선점 투자로서는 재개발 투자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모아주택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모아주택을 올 1월 달에 나왔으면서 지금 지난주에 모아타운 21곳이 선정이 됐어요. 이 선정된 21곳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2년, 4년 이내에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고요. 아마 오세훈 시장 임기 안에 가장 처음으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모아타운에 대한 상당히 많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소규모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투자할 수 있는 이 소규모 정비 사업, 대표적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한 1억대 초반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액으로 빠른 재개발 사업, 아파트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희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1대 대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모아타운 사업 선정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3차, 4차, 5차 선정 예정 지역들이 어딘지 한번 꼼꼼히 같이 한번 살펴본 시간 갖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미나도 참석하셔서 알짜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02-1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 문자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신지훈 이사와 함께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번호 4872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자, 여유자금 5천만 원 보유 중입니다. 역세권 재개발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수액 투자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 이런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처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 가능할까요? 네, 역세권 재개발 투자 가능합니다. 제 여유자금 5천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은 사실상 뭐 조합 설립되기 이전 거라던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진행 예정지들 어찌 보면은 이제 곧 조합 설립에 인가를 낸다거나 아니면 동의서를 건넨다거나 그 이전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실상 5천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요. 뭐 성북구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강동구 지역 그리고 영등포구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지금도 5천만 원으로도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좀 더 시선을 좀 더 구역을 조금 더 넓게 한번 보시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이 문자 사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서울 도심 지역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한번 그런 지역을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가능한 지역 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772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성수동 오피스텔 투자금 1억 2천만 원으로 현 시점에 투자해도 가능할까요?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 성수동 지역입니다. 오피스텔 투자고요.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성수동 너무 좋습니다. 성수동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 1억 2천만 원 투자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은 오피스텔 치고는 조금 투자금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성수동 인근 지역들 또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은 이제 뚝섬역 인근 지역에서도 1억대 초반이라던가 다세대 주택으로 충분히 투자할 만한 물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억 2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라고 하면은 오피스텔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역세권 주변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수동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가 있죠. 한강 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라던가 위쪽으로 가시다 보면은 최근에 발표한 IT 산업개발진흥지구 확장 등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와 그리고 수요층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이런 지역지구를 많이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제2의 용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 있는 엔터 사업들이나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해서 지금 성수동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명품 브랜드에서 성수동에 처음 브랜드를 내놓고 매장을 확장시키는 등 이런 것들이 뉴스화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성수동은 제2의 청담동, 제2의 압구정동에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수요층들이 들어오고 있고 명품 샵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피스텔보다는 투자는 찬성하지만 오피스텔보다는 다세대 주택으로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수동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 투자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하셔서 꼼꼼하게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2154번님이 보내주신 문자 만나볼게요. 성북역 신도 브레뉴 84제곱미터 매도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보유를 좀 하고 계셨었나 봅니다. 자, 여기 가지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도를 할까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운대 역세권 아파트로 나와 있는데요. 세대수가 약 한 150여 세대 조금 작습니다. 뭐 아직 17년밖에 안 돼서 뭐 재건축이라든가 뭐 리모델링이라는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아파트 인근으로 가장 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다 펜스가 쳐져 있으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에서 2조 6천억이라는 거액의 투자금을 들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상업용지, 그다음에 업무용지, 그다음에 판매, 그다음에 주상복합까지 굉장히 많은 시설이 들어가고 더군다나 녹지까지 형성되면서 주변 아파트들에 대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 GTX 신호선까지 지금 광운대 역세권을 더 통과한다고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삼성역까지도 사실상 10분이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굉장히 강남 접근성도 좋아졌고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천변 르네상스로 인해서 지금 그 중랑천 일대에도 굉장히 큰 개발 호재를 갖고 있고 더군다나 그 이전부터 월계 IC까지 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수변공원을 만들어준다라고 같이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요거를 그 성북 신도 베레뉴 같은 경우는 보유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 대안으로도 또 한번 보실 수 있는데 그 석계역 인근 쪽으로 오시다 보면은 우남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풍림 아파트 그리고 건양 노블레스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들이 조금 더 입지상으로는 좀 더 좋아 보이고 투자금도 크게 많이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도 한번 또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유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광운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또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요. 조금 더 참고 또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해결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하고 서울시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처럼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 그리고 모아타운, 모아주택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나왔던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4개월 뒤에 나왔던 모아주택, 모아타운 개발 사업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후에 더 많은 개발 사업이 나오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 안에 있는 1, 2억대 투자 물건들을 한번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그렇게 소규모 재정비 사업들, 그다음에 모아주택, 모아타운처럼 1, 2억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들을 저희가 한번 꼼꼼히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전화를 주셔서 대면 상담을 통한 다음에 좋은 물건 한번 추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도 신청하셔서 알짜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여보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공덕동에 있는 레미안 공덕 5차 24평 아파트하고 네. 그 행당동 행당 하진타운이 32평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예, 이거를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고민이어서 가격대는 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평수는 달라서 어느 걸 매입을 해야 될지 좀 고민 중이어서요. 네, 지금 그래도 지역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부동산을 보고 계시는 거 보니까 거주 목적은 아니시고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예, 투자 목적이 더 우선이고 나중에는 거주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지금 레미안 공덕 5차와 행당 한진타운, 자, 이 중에서 어떤 곳이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지 전문가의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포 쪽에는 공덕에 있는 아파트하고 이제 행당동에 있는 아파트 두 개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실거주 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지금 바로 네, 실거주를 그렇죠.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투자 목적인 거예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뒀다가 나중에 네네. 실거주 하실 수도 있다. 그럼 지금은 거주하시는 집은 또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주택이 지금 있으시면 이거 추가적인 2주택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근데 그 구입할 때는 처분을 하고 옮겨갈 거라서 네네. 네네. 아, 구입할 때 이제 예, 나중에 거주할 때는 거주할 때는요. 네네. 자, 일단 우리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네, 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마포 지역하고요. 네, 지금 성동구 지역을 이제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에 더 조금 매력적이세요? 아무래도 저기 공덕동 쪽이 좀 낫긴 한데 평수가 좀 작아서. 아, 마포가 일단은 동네는 더 매력적이죠. 네네. 근데 여기는 평수가 지금 작죠. 네네. 24평인가요? 네네, 24평. 하지만 이 금호동일 때는 평수가 좀 크고요. 네네, 32평이에요. 32평. 네, 어쨌든 지금 우리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입주하기 전까지는 가격을 많이 올려주는 친구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조금 한번 따져볼게요. 어느 친구가 더 금액을 많이 올려줄 수 있는지. 네. 일단은 실거주는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먼저 금액부터 올리자고요. 네네. 자, 지금 현재 아현동에 있는 공동 3선 레미안을 보면 여기는 아현 뉴타운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현 뉴타운이 있는데 우리가 네. 마레포는 워낙 유명한 거고요. 이제 지금 현재 네. 입주하고 있는 프레스티 자이도 있고 마포 그러니까 아현 2구역도 지금 이제 입주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얘는 지금 한 8년 차. 얘는 지금 이제 1년 차. 얘는 이제 입주 예정. 그리고 우리 바로 아래에 있는 지역이에요. 우리는 한 10년 정도 넘었습니다, 지금. 네. 마포에서는 그래도 초반에 들어온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신축급 이제 노후가 시작된 아파트고요. 네네. 주변 지역이 워낙 뭐 짱짱해요. 네. 이쪽 일대가 마포하면 그냥 아현뉴타운은 20억짜리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평수가 좀 작기 때문에 24평인데 금액이 한 10억, 15억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10억이요? 15억 정도. 그렇죠. 10억 중반이죠. 네, 호가는 그 정도 나와 예, 있더라고요. 10억 중반 정도 하는 건데 네. 앞으로 이 새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왔을 경우 우리 아파트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 현재 마포 쪽이 가장 지금 많이 뜨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용산에 대한 접근성을 빼고요. 우리 마포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요. 네.
이 지역이 예전에는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이었어요. 10년 전만 네. 하더라도요. 네네. 근데 이제 노후 저층 주거 지역에서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저층 주거 지역이 있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조금 낮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이 일대에 네. 20억짜리 자산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 아파트가 20억이면요. 서울의 평균 아파트 이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20억짜리 아파트 자산가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네네. 자녀들이 다닐 학원들이 이분들이 네. 초반에는 대치동으로 나가가지고 학원 다녔어요. 네네. 근데 요즘 최근에는요. 이 대형역하고요. 이 네. 공룡역 일대에 오히려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 체인점들이 일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럼 학원가가 형성이 된 건가요? 지금도 한 거의 100여 군데 정도의 학원가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학원가들이.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소득 수준이 좋아지고 우리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면요.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 자녀들의 교육 환경에 신경을 네.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다닐 학원가가 바로 집 앞에 대형역일 때 이제 신규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들이 지금 밀집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직까지는 학원가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학원가 형성됐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마포 쪽에 일대 우리 아이뉴타운 말고요. 그 주변 네. 일대 있잖아요. 한강변 일대 용광동이라든지 광흥창역 네. 일대까지도 학원가들이 다 이로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네. 우리 마포 한강변 아파트 금액 많이 비싸잖아요. 비싸죠.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포에 대한 인지도가 더 좋아져 있어요. 네네. 자, 그리고요. 일단 우리가 행당동 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행당동 지역. 네네. 행당동에 있는 이 옥수 행당 행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행당 한진타운. 한진. 여기가 네네. 행당역 앞에 두 개가 있어요, 아파트가. 위로는 네네. 행당 대림이 있고요. 아래로 네네. 행당 한진이 있는데 이 두 네. 아파트는 뭐 비슷합니다. 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네. 우리가 대단지 아파트는요. 가격 변동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요. 또 5호선을 이용해 가지고 광화문까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네. 우리 행당 한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뭐 우리 옥수동이라든지 행당동 일대, 금호동 일대, 네. 금호동 일대가 지금 앞으로 재개발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에 또 마포처럼 한 20억대 아파트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어요. 하지만 행당동 같은 경우에는 향후 미래에 들어올 지역이고요. 네.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다 완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아, 마포 쪽이 그럼 더 빨리 간다는 소리네요. 마포 쪽이 지금 더 빨리 가겠죠? 더 빨리 갈 네네. 겁니다. 네네. 우리 마포 쪽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로 애호계의 5호선 이용할 수가 있어요. 네네. 아까 우리 행당동의 5호선의 가장 큰 장점이 광화문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데 네. 우리 애호계역에서 충정역, 서대문, 광화문 1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로 네. 내려가면 바로 또 여의도 지역이 있어요. 네. 광화문 지역에 직주 근접하고 여의도 지역의 직주 근접이 가장 선호를 많이 하는 지역이 지금 마포 쪽에 있는 새 아파트들이에요. 아, 당분간에 저는 아파트가 요즘에 조금 불안한 시기는 맞아요. 네네. 근데 주변에 이렇게 직주 근접이 많이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수요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금액이 조금만 떨어진다고 하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네. 당분간에 저는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이 행당동 지역보다는 마포 지역이 금액이 조금 더 튼튼하고요. 아, 평수가 좀 작더라도 평수가 마포 좀 지역을 작더라도요. 눈여겨보는 게 낫죠. 네, 평수가 좀 작더라도요. 네네. 얘네가 이 친구가 좀 더 짱짱한 친구 같아요. 아, 그리고 그래요? 뭐 용산 개발 있잖아요. 네네. 거기 뭐 용산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용산 개발이 되면 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데 마포지의 가치는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물론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네네. 다른 지역의 금액이 빠지는 것보다는 좀 덜 빠진다. 그래서 네. 당장 투자 목적으로 사두셨다가 실입주 전까지 한번 상황을 보기에는 저는 마포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마포 지역을 좀 추천해 드리면서요. 이렇게 좀 네네네. 간단히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마포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 주셨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또 전문가의 상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월계동에 있는 그 미미삼 아파트 23평을 보유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예. 네, 보유는 얼마나 하셨죠? 보유는 지금 한 5년 정도요. 5년 정도 가지고 네. 계셨고, 자,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실 테고 앞으로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또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자세한 전문가 상담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미미삼 5년 전에 매수하셨어요? 예, 예. 5년 전에 매수하셨으면 평소에 부동산 관심이 있으신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 예, 운이 좀 월계, 좋아가지고, 예. 예, 이 3호, 미성, 미룡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미미삼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월계 시형 아파트거든요. 지금 현재 시형 아파트들은 다 지금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미미삼 하면 따라붙는 단어가 뭐냐? 재건축이에요. 몇 평 가지고 계세요? 저 지금 23평이요. 평형대도 또 좋은 거 가지고 계시네요. 여기 지역이 대부분 다 10평대 전후, 뭐 작게는 뭐 14평, 15평, 18평이 가장 많이 있고요. 이 네네. 23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금액이 거의 10억 가까이 갔나요? 한 9억대 예, 지금 정도 가나요? 호가는 이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렇죠. 매수했을 당시에는 금액이 얼마였어요? 제가 샀을 때는 이거보다 훨씬 절반 적게 정도밖에 안 됐을 샀어요. 겁니다. 이거 진짜. 네, 한 4억대 매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뭐 전세가 있다고 하면 거의 1억대 정도, 1억 5천 정도에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이게. 네. 자, 5년 전에 1억 5천이면요. 용산 투자가 가능했을 거예요. 재개발 투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재개발 투자가 아닌 아파트를 이제 투자하셨는데 지금 어때요? 너무 좋으시죠? 지금은 좋죠. 너무 좋죠. 네, 뭐 월계 미룡 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은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이쪽 일대가 지금 세대수가요. 세대수가 지금 4,000세대예요. 이거 4,000세대. 4,000세대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로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한 6,000에서 많게는 7,000세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현재 강남을 제외하고요. 강북에서 6,000세대, 7,000세대 아파트는요. 우리 앞으로 월계동 미미삼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미미삼을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제 강북에 헬리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송파구에 있는 헬리오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뭐 10,000세대가 들어왔었어요. 그때 공급이 너무 많지 않냐라는 말 때문에 전세 금액이 너무 낮다. 그런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한 18년, 19년도에 얘기 나왔는 얘기인데 지금 어때요? 수요자들 다 들어오고 전세 금액 다시 상승했잖아요. 네, 네. 아마 이 미미산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이 이제 향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입주장이 됐을 경우에는 가격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향후에 강북에서는 저는 최고 대단지 아파트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미미삼이 앞으로 강북의 대장주입니다. 강북에는 미미삼보다 더 큰 단지는 없어요. 그리고 옆에 뭐가 있냐면 바로 집 앞에 우리가 집 앞에 지하철역이 있어도 역세권이 아파트라고 그래 금액이 오르는데 집 앞에 GTX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집 앞에 GTX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앞에 쪽으로 보면 현대에서 지금 현재 복합 업무 시설을 들어오겠다고 지금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요. 현대에서 집 앞에 업무 시설이 있고요. 우리 아파트가 대단지에 업무 시설이 있고 GTX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월계 미미삼입니다. 미미삼. 현재 미미삼이 이제 단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지역에 교통이 지금 많이 불편해요. 근데 우리 미미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장이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뉴타운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뉴타운도 이제 4구역하고 10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철거가 되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앞에 뭐 레미안 아파트도 2개나 있고 아이파크도 있고요.
장애동일 때만 한 2만 세대 정도가 들어오고요. 우리 월계 미미삼에도 한 7천 세대. 주변에 또 돌고 지역 앞에 보시면요.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타운, 가로등 정비사업, 석계역 앞에 소규모 정비사업. 이 재개발 사업이 지금 이때 많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럼 이 지역에만 한 3만여 가구가 지금 새로 입주를 하는 겁니다. 입주를.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를 타고요. 강남까지 내려가는 유일한 도로가 하나가 있는데 이 도로가 지금 현재 차가 많이 막혀서 교통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이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하화 사업.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요.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이 지하화 사업이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영동대로까지 지하가 연결이 되고요. 바로 삼성동까지 지하로 신호등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적이 바로 이 광운대 역세권에 있는 동부간선도로거든요. 앞으로 먼 미래가치 있잖아요. 네. 지금 미미삼이 언제 정도 우리가 개발 예정을 보여주시냐면요. 지금부터 10년입니다. 이제만 안전진단 통과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멀지만 시청장님이 지금 투자하신 금액은 지금 1억 5천이에요. 이 지역에 5년 전에. 혹시나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률이 많이 났다고 해서 매도를 아파트 금액이 좀 떨어진다. 그런 게 흔들릴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금액이 좀 조정되는 지역들은 신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받아서 매수할 수 없는 금액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조정을 당하는 것뿐이지요. 예전에 올라가지 않았던 금액에 비해서 아직까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미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데 아파트 금액 때문에 지금 부동산 시세 때문에 걱정이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향후 또 10년 내다보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10년 정도 조금 더 이제 장기 투자를 고려하셔서 보유하시면 향후의 미래가치 충분한 부동산이니까요.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고민 해결 원하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최근에 1대 대면 상담에서 가장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바로 이 재개발 투자입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아파트 투자보다 재개발 투자 많이 관심을 주시는 이유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려는 수요자보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보유라든지 아니면 지금 혹시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으로 한시가 됐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소액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재개발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된다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하시고 이 재개발 사업 관심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정부 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한 26년도까지 다 미리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현재 지금 신속통화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까지 10만 5천 가구,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6년도까지 3만 가구,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6년도까지 100곳을 지금 선정한다고 했고요. 지금 지난주에 100곳 중에 1차 사업 선정지인 21곳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아타운의 가장 큰 장점은요.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예요. 일반 재개발이 10년 걸린다고 한다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2년, 3년이면 아파트가 완성될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의 임기 안에 지금 개발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업이 저는 모아타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21곳이 발표가 됐는데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까지 해서 79곳을 선정을 해야 돼요. 자, 앞으로 추가적으로 선정될 지역을 저희 사무실에서 여러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연구해둔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투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21곳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부분의 지역들이 강남권보다는 강북에서 지금 많이 이루어진 걸 아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만큼 강북 지역에 재개발을 할 지역이 많이 있다고 아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강북 위주의 재개발 사업이 가능성 있는 지역들을 저희 전문가들과 같이 한번 투자 전략 한번 같이 세워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통해서도 알찬 정보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유료 상담입니다.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